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상담 심리사 책상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살짝 언급해드렸던 12발자국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처음 해보는 일은 계획할 수 없습니다. 내용 어떤 내용인지 한번 시작해볼까요? 마시멜로 탑을 쌓는 방법. 자, 이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마시멜로 챌린지라는 게임으로 선택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이 게임은 미국의 디자인 회사 IDEO의 피터 스킬먼이 고안한 것으로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계기는 톰 우잭이라는 학자가 했던 실험 내용이 테드에 소개되면서부터입니다. 마시멜로 챌린지의 게임의 룰은 매우 간단합니다. 서로 처음 보는 사람 4명이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습니다. 그들에게는 20가닥의 스파게티 면과 접착 테이프, 실, 그리고 마시멜로우 1개가 주어집니다. 그들은 이 재료들을 이용해 탑을 쌓아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은 단 18분. 탑의 모양은 어떻게 만들어줘도 상관없고요. 종료 시점에 이 탑이 어딘가에 기대지 않고도 온전히 스스로 서 있을 수 있을 때 바닥에서부터 마시멜로까지 높이를 탑의 높이로 정의하고 높이가 가장 높은 팀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탑을 쌓을 수가 있는데 우잭은 직업군에 따라서 마시멜로우 탑을 쌓은 방식과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을 테드에 소개하면서 이 게임을 널리 알게 됩니다. 우선 우잭은 미국 경영대학원 학생들이나 변호사처럼 소위 가방끈이 길다고 하는 명석한 사람들이 쌓은 탑의 높이가 유치원생들이 쌓은 탑의 높이보다 현저히 낮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탑을 쌓는 과정도 매우 전형적입니다. 세션이 시작되면 그들은 먼저 자기소개를 한 후에 어떻게 이 과제를 수행할지 계획을 짭니다. 우리 이렇게 해볼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 등등 다양한 가설과 나름의 원리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짜고요. 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 쌓습니다. 17분 50초까지 열심히 계획에 맞춰 탑을 쌓다가 마지막에 탑 위에 마시멜로를 올려놓으면 짜잔! 하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마시멜로 탑은 대개 무너진다는 겁니다. 처음에 어떻게 탑을 쌓을지 계획하고 그 다음에는 계획에 맞춰 성실히 탑을 쌓고 마지막에 결과를 살펴보는 것까지 너무나 당연한 프로세스여서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시겠죠? 하지만 유치원생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18분을 보낸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결과가 훨씬 더 좋고요. 우선 명함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자기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자기소개도 하지 않고 바로 말을 놓습니다. 무엇보다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일단 재료를 가지고 탑을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다음에 좀 더 높은 탑을 쌓죠. 다리를 붙이고 가지를 뻗고 안테나를 올리는 방식으로 탑의 높이를 올립니다. 그래서 18분 동안 적게는 3개, 많게는 6개의 탑을 완성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쌓을 것인가에 대해 아무런 계획 없이 출발합니다. 일단 실행에 옮기고 보는 거죠. 작은 탑을 하나 쌓으면 이거 너무 낮은데?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무너뜨리고 이렇게 해볼까? 라고 하면서 좀 전보다 조금 더 높은 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거 너무 낮은데? 시간 남으니까 또 해볼까? 라는 식으로 계속 성공하면서 조금씩 더 높은 탑을 쌓는데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공 확률도 아이들이 훨씬 더 높고요. 그 덕분에 탑의 높이도 아이들이 쌓은 것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스파게티 면과 접착 테이프, 실을 가지고 마시멜로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탑을 쌓아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일에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경험이 별로 없는 이들이 계획을 세워봤자 잘못될 가능성이 높죠. 게다가 계획을 짜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면 다시 회복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생들은 대체로 좋지 않은 실적을 보이죠. 아이들이 쌓은 탑을 관찰해 보면 흥미롭게도
탑의 다리 맨 밑을 접착 테이프로 동여맨 모습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탑의 다리 끝을 접착 테이프로 동여매면 신발을 신겨주는 형상이 만들어지는데 덕분에 무게중심이 내려가고 바닥과 탑 사이의 마찰력이 늘어나서 안정적으로 탑이 설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여러 시도를 해보지 않고서는 계획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제가 외부 강의를 나가서 실제로 이 마시멜로 챌린지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사진을 좀 준비했어요. 네, 이 모습입니다. 책상 위에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정열적이시죠? 네, 게임을 붙여놓으니까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가운데에 그 스파게티 면으로 탑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이 실험에 참여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네, 다음 이야기 계속 이어갑니다. 이 실험 결과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회사는 종종 계획을 얼마나 잘 세웠는지를 중요하게 따집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일을 진행했는지를 따져 묻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가 더 좋더라도 왜 처음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지 않았는지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해보는 일은 계획할 수 없습니다. 혁신은 계획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혁신은 다양한 시도를 하고 계획을 끊임없이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건 계획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계획을 끊임없이 수정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계획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끊임없이 바뀌는 상황에 계획을 수정하면서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특히 처음 해보는 일에서는 계획보다 실행력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 대부분을 그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기도 하지요. 젊은 시절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준비를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노후 준비를 해야죠. 젊었을 땐 자기 인생을 준비하고 중장년 시절에는 자식들 인생까지 준비하고 나이 들면 또다시 자기 노후 인생을 준비하고 아직 오지 않은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획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계획대로 되었는지 자신이 만든 계획 중에서 성공적으로 완수한 계획은 몇 퍼센트 되는지 돌이켜보세요. 내가 왜 이런 짓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물론 계획이 주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완수하지 않더라도 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죠.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것은 일단 간단히 계획을 세우고 한번 실행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뭔가 한번 해본 걸 가지고 좀 더 의미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이른바 실행을 통해 배우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이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선험적으로 그런 방식을 통해 과제를 수행합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배우는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 책상의 톡입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더 희망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계획된 대로 인생이 풀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제가 세울 수 있는 계획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10년 전 제 나이 때 저는 지금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네.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더 희망이 있고 또 살아볼 가치가 있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책상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